안녕하세요. 상상을 디자인하고 싶은 파파 레오입니다. 오늘은 어도비 포토샵 기초 강의를 진행하고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까지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포토샵 CS6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포토샵 제일 상단에는 메뉴가 보여집니다. 포토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메뉴들이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여지는 이 라인과 같은 박스가 바로 속성창입니다. 그리고 바로 좌측에 도구 모음 박스가 보여집니다. 제일 위에는 무브 툴이라고 해서 마우스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도구이고요. 선택을 하고 선택된 부분을 움직여 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네모 박스처럼 생긴 렉탱귤러 툴이 보여집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이 무브 툴을 클릭했을 때 속성창이 바뀌죠. 렉탱귤러를 클릭을 하면 렉탱귤러에 해당되는 속성으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올가미 모양처럼 생긴 라조 툴이 보여집니다. 자, 클릭을 했더니 또 속성창이 변경이 되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퀵 셀렉션 툴이 보여지고요. 브러쉬 모양처럼 생겼어요. 클릭을 해보면 역시나 속성창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밑으로는 클럽이라고 하는 툴이 보여집니다. 동일하게 속성창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아이드라퍼 툴이라고 하는 스포이드 도구도 보여집니다. 자, 그 밑으로는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브러쉬 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클론 스탬프 툴이 보여지고요. 히스토리 브러쉬 툴, 이레이저 툴, 그라디엔트 툴, 블러 툴, 다지 툴이 보여지고요. 그 밑으로 펜 툴, 호리존털 타입이라고 해서 텍스트 도구 툴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패스 셀렉션 툴, 렉탱귤 툴도 보여지네요. 위에 거는 사용자가 지정해서 색칠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도구이고요. 이 밑에 거는 바로 도형이 만들어지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핸드 툴, 그리고 줌 툴 보여지고요. 실제로 포토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왼쪽에 있는 도구들을 잘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화면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요. 가장 위쪽에 컬러하고 스와치스가 보여집니다. 이건 색상표죠. 레이어를 선택하고 색상을 변경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밑으로 애드저스먼트하고 스타일스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레이어 창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채널, 그리고 패스, 이게 세 개가 보여지는데요. 레이어가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 레이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요. 책상을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포토샵의 레이어 창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림이나 글을 쓰기 위해서 책상에 A4 용지를 하나 올려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 A4 용지가 바로 그림이나 글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A4 용지 위에다가 먼저 글씨를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A4 용지 위에 텍스트라고 하는 레이어가 하나가 추가가 된 겁니다. 자, 이번엔 네모 용지를 하나 별도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모 용지 위에 마구 그림을 그려볼게요. 낙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조그만 네모 용지에 막 색칠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책상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그마한 네모 용지가 이 펜 위에 올라가 있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 상태에서 카드 같은 거를 하나 더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이 카드 레이어가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의 레이어도 이런 형태로 제일 마지막에 추가한 레이어가 제일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만약 순서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레이어 창에서 직접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순서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레이어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포토샵을 사용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캡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해상도만 잘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1920 곱하기 1080 픽셀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1280 곱하기 720 픽셀로도 작업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1280 곱하기 720 픽셀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포토샵 상단 메뉴 파일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오픈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캡처한 이미지를 이제 찾아서 열어주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가 아니고요. 별도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하나를 불러왔고요. 이미지의 해상도를 보기 위해서는 상단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1280에 720이라고 하는 사이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1920에 1080 해상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사이즈를 줄이고 싶어요. 그럼 이곳에서 이제 줄이시면 됩니다. 1920에 1080으로 일단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요. 이미지 메뉴를 다시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미지 사이즈, 위드스를 1280으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 하이트는 자동으로 이제 변경이 되어지고요. 그 부분은 바로 이 Constraint, Proportions 이 메뉴에서 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에 비율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를 풀게 되면 위드스와 하이트를 자유자재로 이제 변경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유튜브 썸네일로 사용을 하시려면 1920에 1080 그리고 1280에 720 이렇게 사이즈를 맞춰 주셔야지 크기에 딱 맞게 사용이 되니까요. 해당 사항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시 1280으로 돌려놓고요. 자, 그리고 화면 우측에 레이어 창을 보시게 되면 지금 백그라운드라고 레이어가 하나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럼 이번에는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도구 모음에서 T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제 변경을 해주고요. 자신이 원하는 글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까 전에 설치를 했던 네이버 나눔 고딕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쓰려고 하는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고요. 마우스 좌측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깜빡깜빡하죠. 자신이 쓰고 싶은 텍스트를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다 쓰고요. 지금 텍스트가 굉장히 작죠. 그럼 바로 이 속성창에 보시면은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크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것도 작네요. 그러면 더 크게. 자, 이렇게 130 정도를 줬고요. 이 텍스트의 굵기가 너무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굵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텍스트 크기 옆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굵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굉장히 굵어지죠. 자, 이렇게 일단은 처리를 해주고요. 색상이 너무 지금 검죠. 너무 검기 때문에 색상을 하얀색 계통으로 이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속성창에 요 컬러 푸시 있죠. 요걸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신이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전보다는 굉장히 보기 좋아졌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을 만들어 뒀고요. 자, 그리고 레이어 창을 한번 보시게 되면 백그라운드 위에 텍스트라고 하는 레이어가 또 하나가 생겼죠. 이렇게 레이어 창에 차곡차곡
추가된 레이어들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텍스트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근데 텍스트가 너무 커요.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한 이 정도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정도로 두고요. 자, 그런데 텍스트가 좀 너무 밋밋한 것 같아요. 조금은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싶단 말이에요. 윈도우즈 10 단축 키에 텍스트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레이어 창에서 윈도우즈 10 단축 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상단 메뉴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우선은 레이어 스타일에 테두리를 조금 주고 싶어요. 그러면 스트로크를 클릭을 해서 그럼 레이어 스타일 속성창이 열리죠. 그럼 여기서 지금 검은색으로 그럼 한 5픽셀만큼 이제 테두리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변경을 해주게 되면 지금 검은게 테두리가 생겼어요. 자, 이 부분을 잘 보일 수 있게 일단 빨간색으로 먼저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럼 지금 스트로크 효과가 생겼습니다. 근데 빨간색으로 하면 너무 튀어 보이니까 검정색으로 할게요. 저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스트로크 효과를 주고요. 그리고 글자 색깔이 너무 하얗고 단순해 보여서 흐르는 듯한 효과를 줘보겠습니다. 바로 그 기능이 그레이디엔트 오버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그레이디엔트 오버레이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레이디엔트 색상을 사용할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다른 거는 뭐 굳이 손댈 필요 없고요. 뭐 투명도도 있긴 있는데 다른 부분은 손댈 필요 없고 각도라든지 각도를 변경해 줌으로써 색상이 흐르는 듯한 효과를 각도에 따라서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검은색에서 하얀색으로 이제 흐르는 색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색상을 쓰고 싶지가 않고 다른 색상을 만약에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그레이디엔트 이 부분에 이 화살표 아래로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포토샵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색상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눌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색상을 쓰셔도 되고요. 저는 이 색상으로 한번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포토샵에서 제공해주는 색상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색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는 색상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자, 일단 OK를 해줄게요. 여기는 이렇게 OK를 해주고요. 지금 이 도구 모음 쪽에 보시면은 색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색상을 먼저 눌러서 자신이 원하는 색상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하얀색 색상도 클릭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색상으로 또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색상에서 이 색상으로 흐르게 되는 거고요. 지금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이 색상을 만들었던 그 레이어 스타일 창을 다시 열어주면 되는데요. 이 메뉴에서 할 필요 없이요. 레이어 창에 보시면은 윈도우 10 단축키 옆에 FX라고 하는 아이콘이 하나가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전에 우리가 설정을 했던 레이어 스타일 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러면 그레이디엔트 오버레이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 그레이디엔트 부분에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색상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제일 앞쪽에 지금 지정을 했던 색상이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해당 색상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반영이 되죠. 지금 자, 이 상태에서 우측에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거든요. 이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 New Gradient 이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 바로 OK만 해주시게 되면 지금 바로 직전에 만들었던 색상이 가장 끝으로 이렇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색상을 자기가 쓰고 싶은 색상을 만들어 두시고 바로 선택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파란색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 테두리가 검정색이 너무 좀 또 진하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네요. 자, 그럴 땐 스트로크 메뉴를 다시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컬러에서 하얀색으로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보기 좋아졌죠. 자, 요렇게만 해둘게요. 저는 하얀색 테두리 부분에 약간 그림자를 줘서 조금은 눈에 더 잘 들어오게 해주겠습니다. 그 그림자의 효과가 드랍 섀도우라고 하는 제일 끝에 있는 메뉴고요. 체크를 해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하얀색 테두리 밑에 검정색 그림자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자, 검정색 테두리가 지금 보이긴 하는데요. 너무 희미하게 보여서 조금 더 밝게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지금 되게 진하게 지금 그림자가 생긴 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그림자의 두께라든지 진하기를 조정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텍스트 레이어에 스트로크 효과하고요, 그레이디엔트 오버레이 효과하고요, 그리고 드랍 섀도우 효과, 이렇게 세 가지를 줬습니다. 저는 딱 이렇게만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고 OK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력을 했던 텍스트도 효과를 줘보겠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요, 우측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알아두면 굉장히 편리한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레이어가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레이어 창에서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레이어 효과를 주려면 어떤 메뉴를 클릭을 해야죠? 네, 맞습니다. 바로 상단에 레이어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요. 그렇죠. 바로 레이어 스타일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스트로크 효과 먼저 줘볼까요? 스트로크 효과를 먼저 주고요. 검정색 3으로 해서 줬고요. 그리고 그레이디엔트 오버레이 효과도 줘보겠습니다. 체크를 해주고요. 자, 이번엔 노란색을 줘볼까요? 주황색과 노란색 계통을 한번 일단 줘볼게요. 이 색깔을 쓰고 싶진 않고요, 또 다른 색을 쓰고 싶어요. 이번엔 연두색 계통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일단 이 상태에서 OK를 해주고요. 자, 그러면 도구 모음에 있는 이 색상표에 연두색 계통으로 한번 색상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흐르는 듯한 색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연한 색으로 두 번째는요. 자, 이 정도로 줘볼까요? 자,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알아두면 굉장히 편리한 텍스트 레이어 쪽에 FX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레이디엔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주고요. 그레이디엔트 부분에 화살표 아래 부분을 클릭을 하고 연두색을 클릭한 다음에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고 뉴 그레이디엔트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OK. 자, 이렇게 하고 OK를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진하니까 흰색으로 좀 변경을 해줄까요? FX를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고요. 스트로크 부분의 색상을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흰색이니까 또 검은색으로 드랍 섀도우를 이용해서 그림자를 주는 게 좋겠죠. 그림자를 한 3만 줘 보겠습니다. 50까지 주고요. 자, 이 정도 선에서 주고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텍스트를 하나를 더 쓰고 싶어요. 두 개 중에 하나에 있다라고 하면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두플리케이트 레이어라고 레이어를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두플리케이트 레이어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OK를 해주고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레이어가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레이어 창을 보시면요. 자, 그러면 무브 툴을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찌 끌어가지고 해당 텍스트를 놓고 싶은 위치에다가 이제 놔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저는 텍스트를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사이즈를 좀 줄여주고요. 더 줄여야 되겠네요. 이 정도 사이즈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렬을 우측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텍스트 이 상태에서요, 정렬을 우측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브 툴을 다시 해서
다음 라인에 텍스트를 넣어도 우측으로 정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은 빼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싶은데 색상이 또 너무 비슷하니까 이 아래 색상은 또 다른 색상으로 좀 변경을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이 레이어, 해당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FX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더블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요. 그레이디엔트 오버레이 색상을 좀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레이디엔트 오버레이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신이 변경하고 싶은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주황색 계통으로 쓰고 싶은데요. 제가 원하는 색상이 아니에요. 일단 이대로 두고요. 자, 그러면 다시 색상 표현 하나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주황색 계통으로요. 자, 이 정도 색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색상을 그레이디엔트 부분에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다시 FX를 클릭을 해주고요. 그레이디엔트 오버레이 클릭을 해주시고 밑으로 화살표 클릭을 해주시고 주황색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주시고 뉴 그레이디엔트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지금 추가가 됐어요. 자, 이렇게 추가만 해두시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이 그레이디엔트 색상을 바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OK를 해주겠습니다. 자, 근데 텍스트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텍스트는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밋밋해 보이잖아요. 지금 사진 촬영된 이미지를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밋밋해 보여요. 그래서 이미지로 사용할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윈도우 10 단축키잖아요. 이제 단축키를 이제 설명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키보드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 중인 키보드 사진을 하나 찍었고요. 해당 사진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상단 파일 메뉴 오픈에서요. 해당 키보드를 텍스트 아래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밋밋하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이미지 작업을 할 때는 이 내비게이터를 좀 많이 사용을 하셔야 할 거예요. 좀 키워주고요. 일단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이 키보드의 모양만큼만 이제 따주겠습니다. 그 따주는 도구가 바로 이 올가미 도구 있잖아요. 올가미 도구에서 마우스를 길게 누르게 되면 두 번째 나오는 라조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미지를 오리고 싶은 영역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가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이제 깨끗하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겠죠. 자, 이 정도만 해서 제일 처음에 시작점을 찍었던 부분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요.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요. 파일 메뉴에 U를 클릭을 해주시고 어떤 사이즈의 어떤 해상도로 화이트일 경우에는 백그라운드가 화이트로 나오는 거고요.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하는 이 투명한 부분을 사용을 해서 새로 만들어 주시면 깨끗하게 이 키보드 오린 부분만큼만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컨텐츠 부분만 트랜스퍼 페어런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OK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컨트롤 V. 그럼 아까 전에 오렸던 키보드가 그대로 왔죠. 자, 좀 작업이 덜 됐네요. 그럼 확대를 다시 해주시고요. 이렇게. 자, 이 부분도 마저 오려주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X키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요. 단축키는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 컨트롤 플러스 X로 삭제를 해주고요. 단축키의 경우에는 메뉴를 하나씩 눌러보시게 되면, 자, 메뉴 우측에 이렇게 컨트롤 플러스 N, O 이렇게 있거든요. 이 부분이 실제 단축키입니다. 에디트 부분이었죠. 자, 컷의 경우에는 컨트롤 X, 그렇죠? 복사의 경우에는 컨트롤 C, 그리고 페이스트 붙여넣기의 경우는 컨트롤 V. 메뉴에 대한 단축키를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메뉴에서 확인을 해 보시고 단축키를 생활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다 됐나요? 네, 잘렸죠. 자, 이 밑에 부분도 뭐가 좀 남아 있네요. 자, 이 밑에 부분도 동일하게, 자, 한 이 정도로 해서요. X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키보드만큼 깨끗하게 지금 잘라졌죠. 자,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시 이 도구 바로 밑에 있는 렉탱귤러 툴을 선택을 해서요. 이 마우스로 이제 끌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아까 전에 작업을 했던 이미지로 다시 되돌아가세요. 자, 여기서 레이어를 바로 이 백그라운드 위에 올리겠습니다. 그럼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크죠 지금. 1280의 넓이인데 해당 키보드는 지금 3000 크기인가요? 이미지 사이즈를 보면 지금 3944네요. 너무 크죠? 자, 그러면은요 바로 이전에 붙여넣기를 했잖아요. 이 키보드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상단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러면 메뉴 중에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있어요. 자, 컨트롤 플러스 T죠. 레이어에다 대시고 컨트롤 플러스 T를 눌러주시게 되면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져요. 끝부분을 하나 대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쭉 끌게 되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지금 이미지가 너무 커요. 자, 계속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지금 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귀찮다고 하시면은 키보드 이미지를 땄던 이 해당 이미지의 사이즈를 줄여주시면 되겠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1280으로 이제 줄여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줄이셔도 되고요. 그럼 이거는 다시 삭제를 할게요. 삭제를 하고요. 자, 1280으로 사이즈를 줄인 키보드를 다시 복사를 해서 컨트롤 C로 이 레이어 창에 백그라운드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컨트롤 V로 키보드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 올바르게 있으니까 좀 보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회전을 해주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아까 전에 선택했던 에디트 메뉴에 프리 트랜스폼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각이 지는 끝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왼쪽에서 아래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생겨요. 이 상태가 됐을 때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전이 되죠 지금 키보드가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더 키우고 싶을 때는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를 대시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키우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저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도 없을 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위치해 둔 상태에서 도구 메뉴에 아무거나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적용을 하겠느냐라고 창이 이제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럼 이제 적용이 됐죠. 그런데 아직도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 뭔가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렉탱귤이라고 하는 이 도형이 있었잖아요. 아까 렉탱귤 툴에 마우스 좌측 버튼을 계속 누르고 계시면 자, 이렇게 라운드로 된 사각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원형도 그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라운드로 된 부분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선택을 해주고요. 색상은 지금 파란색 계통, 초록색, 주황색 계통을 사용을 했으니까 색상표를 눌러서 보라색 계통을 좀 써볼까요? 그럼 보라색 계통으로 한번 써볼게요.
렉탱귤 툴 선택을 해주고요. 내가 넣고 싶은 크기만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찌 끌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라운드가 된 사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졌죠. 자, 근데 위치를 이제 조금 변경을 해줘야 되니까 무브 툴을 이용을 해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사각형 안에 이제 텍스트를 하나 넣고 싶어요.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텍스트를 이용을 해 볼게요. 바로 이 부분의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자, 그럼 레이어 창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갖다 대시고 뭐였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듀플리케이트 레이어를 복제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OK를 해주시고요. 자, 근데 글자가 너무 길죠? 자, 저는 여기에 단축키라고 넣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밑에 사각이 있기 때문에 그레이디엔트 효과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해당 레이어에 FX를 누른 다음에, 자, 그레이디엔트 오버레이는 체크를 해제를 해주고요. 스트로크 효과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아요. 스트로크도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아졌네요. 그러면 드랍 섀도우가 너무 좀 진한 것 같아요. 좀 연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두께도 조금 더 얇게 해주겠습니다. 그림자의 두께도 이런 식으로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다 만들어졌다면 해당 이미지를 PNG 이미지나 JPG 이미지로 이제 저장을 해 주셔야겠죠. 자, 파일 메뉴에요. Save for Web를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 지금 에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Save for Web로 하셔서 PNG나 JPG로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저처럼 에러가 생기실 경우에는 파일 메뉴에 Save as 메뉴를 클릭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Save as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포맷을 JPG를 선택을 하시거나 PNG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PNG 있죠? PNG 있고 JPG는 여기에 있죠? 그럼 PNG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PNG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뭔가를 또 물어보죠. 이거 그대로 OK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이미지가 PNG 파일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해당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썸네일로 등록을 해주시면 모든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백그라운드 이미지, 그리고 키보드 이미지, 사각 박스, 자, 그리고 텍스트, 텍스트 4가지 텍스트를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자, 이 정도 이미지라면 유튜브 썸네일로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사용한 거는 뭐 많지 않았잖아요. 이 도구 모음에 대한 부분하고 레이어 창에 대한 부분은 많이 사용을 했죠. 이 에디트 메뉴에서는 바로 프리 트랜스폼 하고 카피하고 컷 그리고 페이스트 이 정도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레이어 메뉴에 레이어 스타일 이 부분을 사용을 했었고요. 윈도우 메뉴에 캐릭터라고 하는 부분하고 내비게이터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기에는 사실 충분합니다. 근데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 필터의 기능들도 존재를 하니까요. 레이어에 필터들을 한 번씩 적용을 해보시면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도구 모음 쪽에 자, 이 브러쉬 같은 거요. 브러쉬 같은 거는 단순히 그냥 색칠을 칠하는 거예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쪽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텍스트에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이미지 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나 키보드 이미지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색칠을 하게 되면 색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컨트롤 Z로 취소를 해주고요. 자, 이거는 도장 기능인데요. 특정 부분에 도장을 찍어서 다른 부분에 이제 놔주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지우개요. 지우개는
이 레이어들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들이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마우스 좌측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지우면 이렇게 지워지죠. 컨트롤 Z로 다시 되돌리기를 해주고요. 그레이디언트 기능도 있습니다. 그레이디언트를 적용할 시작점을 찍어주고 어디까지 할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색상이 흐르듯이 변경되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컨트롤 Z로 해주고요. 돋보기 기능은 확대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요. 바로 이 내비게이터가 있기 때문에요. 내비게이터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영역을 바로 이제 눌러서 내가 원하는 영역으로 또 이동을 할 수가 있죠.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 돋보기 기능하고 이 핸드 툴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을 해보면서 이제 터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어 창을 보시게 되면 T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가 지금 4개가 있잖아요. 이 T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붓으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안되죠? T를 선택을 하고 붓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지우개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당 T를 실제로 레스터화를 통해서 레이어로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레스터화로 변경하고 싶은 텍스트에 마우스 포인트를 두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 메뉴에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해당 메뉴가 바로 레스터화를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클릭을 해보면요. 밑에 이미지와 동일하게 이미지 레이어 형식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아직은 레스터화가 되지 않았죠. 동일하게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이렇게 레스터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텍스트의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변경을 해줄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한번 레스터화로 변경을 해주고 나면 텍스트를 수정하거나 할 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는 그냥 두시면 되는 거고요. 텍스트가 하나, 둘, 세 개의 텍스트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세 개의 텍스트를 작성을 했단 말이죠. 혹시라도 작업자가 텍스트의 위치를 실수로 조금 변경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링크를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텍스트 3개가 하나의 텍스트로 움직이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우선 링크를 할 텍스트를 하나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링크를 함께 할 텍스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4개를 눌러 볼게요. 이렇게 4개를 누르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4개의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을 해줬고요. 4개의 색깔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링크 레이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후부터는 해당 텍스트가 한 몸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위치를 조금 변경해 주고 싶어요. 알아두면 굉장히 편리한 이 부분을 변경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이제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시고요. 아까 전에 링크 레이어를 해줬던 단추를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항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레이어 항목이 굉장히 많아질 경우에는 이 레이어들을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폴더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폴더 모양의 아이콘을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그룹이라고 해서 하나가 생성이 됐을 거예요. 이 그룹에 더블 클릭을 해서 이름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라고 변경을 해줄게요. 그리고 텍스트에 관련된 거는 해당 그룹에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텍스트라고 하는 그룹에 지금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레이어 항목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확인하기도 쉬우실 거고요.
이런 기능까지 알아두시게 되면 포토샵을 사용할 때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 때에도 굉장히 편리하게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포토샵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내가 원하는 멋진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기 좋은 이미지가 클릭 수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포토샵을 이용해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 만드는 기초 강의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파레오 세 번째 BGM 댄스 올 1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